자,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전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저도 허그 사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종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악성 임대인들한테 새롭게 이렇게 대출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직원 업무 처리를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시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산으로는 그게 다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는데 이제 그 직원이 그 수탁관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제 채권이 해소가 된다 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예, 없습니까? 숙지를 못 하고 풀어준 것 같습니다. 허그에서 시스템 잘못한 건 없으세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그 담당 직원이 이제 그걸 아니 지금 원인 규명이 안 되니까 전세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들한테 다시 한번 보증을 들어준다든지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가져온 거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들한테도 다시 보증을 들어줬어요. 표 보면은 2019년에 보증 사료 이력이 있는 자가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22년, 23년까지도 보증 가입을 해줬고 대위 변제를 계속 해줬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원인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채무자 변경을 통해서 집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해당 내용 모르십니까? 이게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성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가 된 배경에 있는데 아파트로 사람이 몰리면서 빌라 분양이 안 돼서 팔리지 않은 집을 전세값을 매도값을 동일하게 해서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통째로 집을 넘기는 건데 명의를 바꿔주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명의를 이 악성 임대인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허그에서는 이 부분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보증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 대상자가 된 사람한테도 이렇게 최근에 2023년 4월 20일, 2023년 5월 26일까지도 1억 6천씩, 1억 9천, 2억씩 이렇게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한테도 변제를 해주는데 지금 악성 임대자들한테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규정이 바뀌고 나서 악성 임대인들한테 보증 사고 난 사람 신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안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 못 하시고 업무 처리한 직원을 조사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장님의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규정에서도 지금 집중관리 전적 채무자는 보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 채무자 변경을 통해서 집주인이 된 경우에는 못 거른다고 허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보증이 승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성 임대인인지 안 된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을 넘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승계를 했다고요. 그 파악됩니까? 그런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다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사를 지금 조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그에서 그거 파악하고 나서 악성 임대인들한테는 승계할 때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명의자가 악성 임대인인데 저희들이 보증을 해줬다는 말씀이십니다. 신규는 안 되게 돼 있죠. 예. 근데 신규 돼 있다는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주 채무자 변경을 통해서 집주인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지금 가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년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2023년도에도 다시 보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변경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 허그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변경이 되니까 임대인 바뀌었다는 말씀. 그러니까요. 집주인이 채무자 변경을 통해서 임대인이 바뀐 사례인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 없는 사람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 사람이 예, 집을 예.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악성 임대인이 예. 사는 거예요. 예. 그때는 보증보험이 안 되게끔 설정이 돼야 되는데 예. 예. 허그는 그거 파악 못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보증을 승계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 이력 있는 사람한테 주 채무자 변경을 금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소지가 큰 사람한테 보증을 계속 해주면서 사고가 계속 더 커진 거고 악성 임대인을 추적하고 감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증 승계인이 악성 임대인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해서 보증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적자 상태 전세 사기는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허그는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악성 임대인의 명의 변경에서 구상권 청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말씀하신 건데 재정 위기 그러니까 4조나 이렇게 또 적자가 난다라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보증료 인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1주년 간담회에서 사고율 대비 전서 보증률이 너무 낮은 상태이다. 보증료는 현실화해야 된다. 아니 공공기관이 사고 터지기 전에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사고 터지고 나서 우리가 보증해야 되는 요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보증금 올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보증료 인상에서는 뭐 저희들이 손실 줄이는데 큰 도움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을 논의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도 사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고 직원한테 조사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허그를 어떻게 믿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다른 대책 정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종감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그 하도 부동산원 저 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장 전입시켜서 가산점 받고 청약 당첨된 경우 이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을 연결하고 당첨된 이후에 적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24건, 21년에는 9건, 22년에는 16건, 23년에는 7건입니다. 허위기재. 그러니까 위장전입시켜갖고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소리죠. 당첨된 사람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청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에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청약 취소, 주택 환수 이거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1분만 예. 하겠습니다. 20년부터 23년 동안 수세 의뢰된 부정청약 1116건 중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479건을 제외한 637건이 있는데 이거 청약 취소시키고 주택 환수한 사례 203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수사 결과 통보하기 전에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서 주택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109건인데 부정청약 6건 중에 1건은 아파트를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9세대가 보금자리 마련할 기회를 잃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고 부동산원에 맡겨놓은 건데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 이거 청약 뭐 부정청약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부정청약을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해도 주택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정청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부정청약을 시도하는 사람 유인을 애초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국토부랑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청약도 그렇고 불법 저지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각지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 종감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종감 전에 오실 부분